십강 심청가. 보니까 심청가니까 거리 종류가 뭐지? 판소리네. 그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니까 당연히 소리꾼이 있고, 그다음에 고수가 있고 관객이 있겠죠. 그리고 고수와 관객들은 주임새를 할 것이고, 이 소리꾼은 창, 안일이, 발림 같은 걸 하겠지. 발림은 뭐죠? 몸짓을 얘기하는 거지. 창은 노래고요. 안일이는 이야기지. 맞지? 그래서 판소리를 운문으로 볼 것인가, 산문으로 볼 것인가 애매하죠. 따라서 창도 쓰고 안일이로 쓰는 걸로 미루어 보아 판소리는 운문도 있고 산문도 있는 그냥 중간 형태로 보는 게 맞죠. 한편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장르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죠, 요거는? 넘어가는 과도기니까 초창기 때는 운문에 가깝고 후반기로 갈수록 산문에 가까운 거니까 이건 조선시대 가사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따라 조선 전기 가사는 운문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고 조선 후기 가사는 산문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서사로 보았을 때 서사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스토리가. 그렇다면 창, 안일이, 발림 중에서 서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에서 나옵니까? 안일에서 나옵니까? 발림에서 나옵니까? 여기서 서사가 나오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고. 창에서는 이제 뭐가? 분위기 같은 게 나오겠죠? 음악이 깔리겠지. 그래서 이 창은 이제 보면은 진양부터 해가지고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이렇게 해서 장단 빠르기가 실행되죠. 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진양이 될지 중몰이가 될지 맞지? 휘몰아가 될지 네, 그렇게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다음 판소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 중요하게 아까 뭐 확장적 문체 같은 거 즉 장면이 극대화된다든가 그런 장면들 챙겨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기본 내용이죠. 자, 봅시다. 용왕에서 옥황상제께서 옥황상제 나옵니다. 주어지 사해 용왕을 불렀습니다. 이 쫄따구란 얘기죠. 동해, 서해, 남해 해서 이 사해를 지키는 용왕을 불러서 내일 출천대효 무슨 뜻? 하늘이 출생시킨 하늘이 낸 큰 효 심청이가 어디에 빠질 거다? 인당수에 빠질 테니 인당수는 그것도 무슨 공간? 죽음의 공간이죠. 그런데 뭐 해라? 수궁으로 모시라 했으니까 부활의 공간이 되지 또 재생. 자, 해서 옥황상제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어디로 모시라? 수궁으로 모시라지. 그래서 이까지죠. 명령이 참 엄합니다. 지극히 엄하니. 당연히 사해용왕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뭐를 들고 가죠? 백옥으로 만든 격자. 한자가 격자 이래 되죠. 이런 형태의 의자네요.
맞지? 그 배국을, 그러니까 뭡니까? 심청이를 완전히 극진히 대접하는 거 맞니? 길비카라 대가마님 나가신다 같은 거죠. 그지? 배국 교자를 준비시켰죠. 해서 무슨 시? 때시자죠. 인당수에 빠질 때를 기다리는데 정말 옷 같은 낭자가 갑자기 물에 다이빙하죠. 마치 심청이가 다이빙합니다. 우리나라 몇 번째? 삼천 두 번째 다이빙했죠. 삼천 국려 있었고 논계 있었고 자, 어쨌든 심청이가 다이빙했습니다. 논계가 먼저인가? 얘가 먼저인가? 자, 그때 고이 받들어 교자 위에 앉힌 후에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 영궁으로 들어가는데 하니까 봐봐. 이거는 이야기잖아. 이건 음악이지. 음악인데 중몰이도 아니고 중중몰이도 아니고 자지몰이도 아니고 엇박자의 엇몰이지. 약간 박자의 변화, 리듬을 줬다는 얘기겠지. 하니까 안 읽어봐도 요 엇몰이 장면은 뭐다? 이제 보통 용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겠지. 해서 묘사 나옵니다. 천지가 명랑하고 1월이 초초하니 하늘, 땅, 1월은 해와 달. 초초란 뜻 몰라도 대단히 경치가 좋겠나 안 좋겠나? 좋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 초초는 산뜻하다는 뜻이죠. 산뜻하니까 자 이제 요것에 대한 자 초초하니 봐봐라. 선상 선녀들 선상에 있는 선관하고 선녀들이 심낭자를 보려고 주변에서 구경하는 거 맞잖아 이제.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하면서 막 시작되죠. 자, 일단 A, B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도 할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구 나옵니까? 태을진, 안기생, 적송자, 갈선옹, 청이동자, 홍이동자, 서왕모, 마고선녀, 남학부인, 팔선녀 다 나오죠. 왕자진, 곽처사, 성년자, 장자방, 헌파, 해강, 능파사, 보허사. 너 체크나 봐. 잘 몰라도 그냥 말 그대로 판소리꾼 씨부린 거죠. 맞죠? 한번 터진 입을 그냥 얘기한 거 맞냐 안 맞니? 자, 여러 사람이 와서 모여 구경을 하는데 쭉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청청도 사람, 함경도 사람, 어디 사람, 아이고 모르겠다. 하늘나라에서도 오고 땅 밑에서도 저 바다 건너편에서도 오고 아이고 화성에서도 오고 목성에서도 그 얘기 맞냐 안 맞니? 그런 식으로 그냥 왁작지껄하게 확장하는 거죠. 장면을 한 장면만 극대화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사건 진행 멈추고 있는 거잖아. 사건이 진행되면은 긴장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멈췄을 때는 긴장이 이완되죠. 요 강의도 돼. 자, 그게 장면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나오죠. 이 사람들이 선관하고 선녀들이죠 지금. 그래서 태을진, 안기생, 덕송자, 갈선홍, 청이동자, 홍이동자, 서왕모, 자 이까지 남자들이네. 선관들이고 뒤는 이제 선녀네. 그랬더니 그 고운 얼굴, 고운 옷차림, 향기가 지기더라 이거고. 저로 별로 있는데 향기 지기더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풍악을 올리제. 했더니 또 당시 중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다 나온 거죠. 왕자지는 봉필이로 유명한 것 같고, 곽처사는 장구로 유명하고, 하니까 의성어가 막 쏟아지잖아. 성년 잘한 사람은 검은고 잘하고, 장자방 하나 알겠네. 옥퉁소 잘하고, 헌파 북 잘 치고, 해강 해금 잘 치고, 하면서 능허사 보호사니까네 뭐 이거는 뭐 노래 가사 같아. 그 노래들 곁들여 노래할 때 결국 후학 소리는 낭자하고 얼마나 난장했던지 뭐다? 수궁이 뭐 할 정도다? 진동할 정도래. 대단한 음파, 진동의 힘이지. 사실 그렇답니다. 음악 하나 해가지고 건물 하나를 붕괴시킬 수도 있으니까. 진동수만 맞으면은. 어쨌거나 해가지고 뭐다 했노? 별유천지 세계다 이랬죠. 인간 세상이 아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마찬가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만 읽으면 되지. 그지? 쌤 밑줄 거는 거 읽으면 되지. 그 다음 또 이거고. 그 다음 이거만 읽으면 되지. 판소리 읽을 때는 사실 꼼꼼히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면 돼. 노경골이 위량이며 인광이 여일이고 집 어린이 자과하니 서기가 반공이라 해가 밑에 덧풀이 있는 모양이죠. 보고 응천삼지 상강이고 비인간지 오복이고 산호줄은 찬란하고 뭐 보니까 뭐 동쪽이 어쩌고 저쩌고 남쪽 어쩌고 저쩌고 서쪽 어쩌고 저쩌고 북쪽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네 뭐에 대한 묘사고 다 전부 다. 벼류천지 비인간이라는 이 그자 인간들이 살만한 세상 아닌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다? 이제 뭐 묘사겠노? 음식 묘사겠지? 음식을 드리는데 세상 음식이 아니란다. 다하주, 천일주, 뭐, 그 다음에 감로수, 맞지? 그 다음에 삼천벽도까지. 다하주, 천일주, 감로수, 삼천벽도, 이렇게 막 열거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결론이 뭐냐면은, 옥황상제가 음영인 거잖아. 따라서 사회용왕이 각각의 뭐다, 시녀 보내서 심청이를 아침, 밤낮으로 시중할 때, 행여 부족함이 있을까? 매우 뭐하더라? 조심하더라. 까지가 끝이죠. 맞지? 심청이가 어디서? 영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죠. 자, 내나 음악입니다. 중머리. 그때 이제 또 나오죠. 옥황상제께서 하교를 내립니다. 그래가 심청이가 하교 내용이 이거네. 맞죠? 다운표 열고 다운표 닫았습니다. 무슨 하교했다? 심청이가 어디에 들어가니까 방년 들어가니 보통 방년 18세인데 심청이 나이가 16살 아니었나? 방년할 때 방자가 꽃향기 방자입니다. 꽃향기가 나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그 방년에 수능에 쪼들리가 있죠, 입시에. 대한민국 학생들은 방년이 없습니다. 그죠? 부패년, 그죠? 곰팡이년, 그죠? 안 됐습니다. 들어가니 인당수로 환송해주라 이제 이거죠. 라고 누가 명령했다 또? 옥황상제께서 명령했네요. 따라서 분부가 지어만이 사회용왕이 명을 듣고 이제 뭐다? 심청이를 환송한답니다. 이제 무슨 장면 나오겠노? 환송하는 장면도 나오겠지. 그렇게 쉽죠? 이런 식으로 꽃봉우리 속에 심소들을 모시고 꽃봉우리 안에 심소들을 넣고 그지? 넣고 넣었습니다. 안에 넣고 재밌는 게 나는 얘들이 안 된 것 같아. 양대 시녀 두 명의 몸종 여자를 맞들게 해가지고 심청이만 넣은 게 아니고 여자 둘을 같이 넣었지. 얘네들 무슨 죄야? 그지? 해가지고 와
그랬단 얘기네. 도석 공양, 할 수 있는 밥하고, 반찬거리들, 그런 것들을 싣고, 자, 요렇게 환송했네. 이해됐지? 이거는 장면을 확대시킨 건 아니잖아. 어떻게 환송하느냐에 대한 얘기지. 꽃봉오리에서의 심소절을 넣고, 몸종 할 수 있는 이 여자 둘이를 하고, 밥 먹을 거리들 넣고, 인당수에 가서 번덕번덕해서 띄웠지. 그걸 가지고, 아하, 나왔네. 쌤, 이거 왜 했을까? 왜 이거 현관분칠했죠? 천지조하고, 이거 누가 했노, 이거를? 사회용왕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사회용왕의 뭐다, 이거 마술 같은 거죠. 따라서, 바람이 분들 흘러갈 리 없고, 비가 온들 요동칠 리 없다라고 뭐 한 거야? 논평했지. 됐나? 어?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꽃봉오리에 오색 상스러운 구름이 이제, 그지? 다섯 색깔 구름이 어려서 밤낮으로 둥실둥실 떠갑니다. 그때 누구 등장? 선인들 등장이죠. 남경 같던 성인들. 이 누구죠? 심청이를 인신공희로, 맞지? 심청이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인당수에 빠뜨렸지? 동양미 300석에. 맞죠? 그래서 심청이를 희생시키고 폭우 같은 거, 태풍 같은 거 피해서 얘네들은 장사를 잘하고 돌아오는 거잖아. 선인들은, 와, 이윤을 얻었네요. 억신만큼 이윤을 내어 고구로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자, 이제 선인들은 고구로 돌아갑니다. 북을 두리둥 둥둥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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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그야 어이야 어허 어그야 하면서 북을 치고 뭐라 한다? 낭혼제를 지내지. 선인들이 어디 가는 장면에서 다시 인당수를 가잖아. 하니까는 누구의 넋을 위로하려고? 심청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혹시 아이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심청이의 호언을 왜 위로합니까? 저가 빠뜨릴 때는 제거 왜 위로합니까? 그래 따지면 안 된다. 심청이 왜 위로하죠? 나왔잖아. 출천대효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남경 갔던 선인들도 심청의 효심에 감동했고, 그래 삼천석만 준 게 아니었지. 거기다가 또 신봉사가 살 그것까지 했잖아. 그걸 알고 돈 냄새를 알고 누가 등장했고? 뺑덕어멈이었나? 등장해가지고 신봉사가 안 보이니까 지가 돈을 갖다가 다 재산을 탕진하지. 그래 심청이가 뭐 되고 난 뒤에 화호가 되고 난 뒤에 계속 아버지를 그리워하니까 전국 맹인잔치를 열었잖아. 그 아버지가 혼자서 맹인잔치 열리는 서울까지 가려니까 황성까지 가려니까 갈 수가 없잖아. 그래 뺑덕어멈을 대동해서 가는데 뺑덕어멈이 이제 돈 떨어진 걸 알고 중간에 누구더라? 황봉사인가 또? 황봉사 만나가지고 또 도망치죠. 알지? 그 뒤에네요. 그래서 황성에 도달해가지고 심청이를 보고 네가 심청이냐 하는 순간 눈 번쩍 뜨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갑시다. 방금 이걸 내가 일일이 쭉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수능특강 현대 소설 부분에 또 이청준의 소설 하나가 있거든요. 심청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장님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자, 갑시다. 남도사람 시리즈라는 소설이 있어요. 서편제하고 뭐 쭉 있습니다. 그런 것. 그때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재물을 장만하여 심소자원을 불러서 위령제를 지낸다. 넋시로다, 넋시로다. 또 흉노적의 시집가도 왕소군의 넋이 아니고 백발 붙인 감은 눈을 뜨겠다고 생조금 당한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 심소주의 넋이로구나 하면서 뭐합니까? 여기에 낭혼제,
대용이지. 맞지? 이까지가. 이까지가 뱃사공이 선인들이 노래 부른 거지. 그렇게 했더니 넋이라도 만약에 왔다면 많이 많이 드시고 가라. 흠향해라. 이게 제문 형식이죠. 뭐로 시작? 유세차로 시작해가지고 흠향 혹은 상향 이렇게 끝나는 게 바로 제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나혼제의 제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유세차 몇 년 몇 월 며칠 심소저 뒤졌다. 그 흠향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했더니 영자도 울고 적자도 울고 다 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두머리 영자입니다. 우두머리도 울고 심부름꾼도 울고 온갖 다 운다. 너무 슬퍼서 이 정도입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안일이 되네요. 그렇게 눈물 짓고 한 곳을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 한 송이가 인당수에 가서 번뜩 떴다는 얘기죠. 하필이면 선인들이 왜 그때 그 길을 지나가고 맞죠? 인당수에서 왜 낭원제를 지냈고 이런 것들이 다 고전소설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라 했노? 전기성과 우연성이라고 했죠, 제가. 자, 이 판소리 분명히 이것도 우연적인 것들이 많이 결합하고는 있어요. 자, 이제 꽃향송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죠? 이 안에 누가 있다? 여자 셋이 있죠? 번뜩 선인들이 괴사하게 여겨서 그 꽃을 운전하여 배 위에 올려놓죠. 했더니 와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끝내주네요. 그러고 난 뒤에 고국에 돌아가지고 억신만큼 이윤을 얻었다 했잖아. 수많은 재물을 다 같이 n분의 1로 분배를 하는데 사고의 우두머리인 캡틴이네요. 선장은 호호 신기하죠. 이 도사공은 다른 거 싫다 하고 뭐만 가졌노? 꽃만 가졌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지? 선견지명이 있어요. 왜? 나중에 이 선장은 황제로부터 무슨 벼슬을 받는가 하면은 뒤에 나오던데 엄청난 벼슬을 받더라. 무창의 폐수로 제수하시는 게 나오네요. 무창 지역의 대표야. 대단한 배타고 엄청 성격이네요. 그죠? 자, 어쨌거나 그 꽃을 차지해서 심었습니다. 또 뭐 나옵니까? 또 우연성 나오죠? 이때 천자께서, 송나라 천자께서 자기 와이프가 붕어였죠. 그지? 높은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서거, 붕어, 됐지? 그런데 뭐 했다? 간택일은 뭡니까? 이제 철을 다시 들여야 되잖아. 근데 간택 날짜를 안 정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천자는 뭐다? 돌싱이라는 얘기죠. 일단 뭐가 자리가 비었다? 황후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죠. 자, 우연성이죠. 그 다음 하필 또 천자의 특징. 얘는 그래도 소일거리 뭐하고 있다? 이게 황제의 침이죠. 마누라를 안 뽑고 꽃 가꾸고 새 길들이고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중중머리에서 이제 뭐 하겠노? 어떤 꽃인가가 나오겠지 이제 또. 화초도 많고 많다 하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랬더니 향기로운 바람이 불면은 나비 이것들이 찍찍 울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심었네요. 됐지? 해서 어떤 화초들을 심었는가 이거죠 또. 했더니 자 처음에 뭐 심었습니까? 8월 부용에 군자용. 부용 이게 연꽃입니다. 매화, 복송꽃화, 국화꽃, 찰국꽃,
백꽃, 작약, 막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앵도화, 부경화, 이제 그런 설명도 하기 귀찮다는 얘기죠, 이제. 그지?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꽃들 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뭐다? 온갖, 다 하죠, 이제. 온갖, 뭐까지 합니까, 지금? 과일들까지 막 부르고 있죠. 했더니, 가든이 향이 나는 것을 엄청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었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꽃, 나무 해서 거기에 열매가 있죠, 이제. 자, 남경 갔던 선인들이 아니랍니다, 또. 선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인당수에서 건진 꽃을 황제 앞으로 진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자가 괴상히 여겨서 장사 나갔던 선비들을, 뱃사람들을 기특다 칭찬하고 어디로 제수했다 무창퇴수로 벼슬을 내린 이후에 혼자 옮기기 너무 크니까 별궁 몸종으로 하여금 그 꽃을 옮겨서 어디에 심어놨다? 황극전에 심어놨답니다. 그랬더니 크기가 수려갖고 향기가 진동하거늘 천자님이 사랑하여 그 꽃 이름을 지었는데 그 꽃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강선아라고 지었다 이거지. 혹시 학교에 있나? 강선아. 강선아라고 지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꽃 이름을 지었을 때 서천수에 연합꽃이 떨어져서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고 지어서 날로 보냈다는 얘기죠. 하면서 또 노래 나옵니다. 가장 느린 장단이죠. 하루는 천자님이 꽃밭을 배회할 때 분위기 죽이죠 이제. 명월은 밝은 달은 온 뜰에 가득하고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그래서 갑자기 강선아 꽃봉이가 언뜻 움직이는 듯 하더만 무슨 소리가 두른두른 사람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뭐 여자 3명의 소리겠지. 천자님이 괴상히 여겨 가까이 들어가 꽃볼을 열고 보니 꽃 같은 한 소녀가 나오려고 하다가 웬 이상한 머시마가 놀래가지고 자라목처럼 탁탁 움츠리더니 그 뒤부터 동정이 없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천자님이 괴상히 여겨 가까이 들어가 이제 직접 꽃볼을 열고 보니 꽃 같은 한 소녀와 양계의 시녀가 시위하고 있거든. 아니리 시녀가 내려서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자, 시녀의 신부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첩은 본시 남의 용궁 시녀 이온데 옥황 상제의 명을 받잡고 바다 위로 떠왔나이다. 맞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다? 남의 용왕의 시녀다. 남의 용왕만 해도 신기한데 옥황상제까지 나오니까 지금 천자는 거의 이제 뭐지 식불가이가 개상이 여겨서 별궁 시녀로 그 꽃을 운전하여 이제 어디로 옵니까? 내궁. 내궁은 누가 있던 곳이고 황후가 있던 곳이지 모신 후에 조정에 나와가지고 묘당 조정에 나와가지고 조정 관료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으니 문관, 무관의 여러 신하들이 말하는데 황후 성하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었고 인연을 보내사오니 황후로 봉하소서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네. 보충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노?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려면 뭐 해야 되노? 좋은 날짜를 잡아야 되지? 그래서 일관을 시켜서 날짜를 택일했습니다. 꽃봉속의 심청이를 황후로 봉하시니 국가에 큰 경사가 되었고 온 세상의 조정의 신하들은 만세 부르고 온 백성들은 다 태평 노래를 했단 얘기죠. 그리고 심황후가 입걸 이후부터 그때부터 풍년이 들었죠. 하늘까지 도고 있는 거 맞냐?
풍년이 들었고 결국 이 나라는 뭐가 됐다. 요순천지 다시 되고 선각지거 되었더라. 태평세월이 되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효가 나오죠. 황후는 되었으나 오직 생각이 누구밖이다? 부친밖이다 이거죠. 효. 하루는 마음이 산란하여 옥난간에 비스듬히 있어서 마음이니까 이제 또 노래하죠. 아주 처량한 구슬픈 노래 하겠지. 가을 달은 만족 온 뜰에 가득하고 산으로 만든 발에 비추어 다른 자 추월 얘기지. 이제 추월 나왔다 처음에 추월. 그 다음에 실솔은 이제 귀뚜라미제. 그지? 그 귀뚜라미는 슬피 울어가지고 나유 나유 이거는 옷소매 밥 먹은 게 나유 이게 아니고 나유 안에 흩어질 적에 이제 또 뭐 나오나 외기력이 나오지? 이 두 개는 무슨 기능 그고 객관적 상감을 기능하지? 맞지? 심청의 감정을 북돋고 있지 지금. 그러고 난 뒤에 하늘에 뭘 보았다? 홀로 나는 외기러기를 보았죠. 추월, 실솔, 외기러기 공통점은 뭡니까? 계절감이제. 어지 전부 다 가을입니다. 달 아래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 끼룩끼룩 해서 의성을 섞고요. 울음을 울고 나니 희망우가 하죠. 기가 막혀 오느냐 저 기러가 너 어디로 행하느냐 소중난 국회상에 편지 전하던 기러기냐 라고 혼자서 독백했죠. 기러기는 무슨 기러기다? 요런 기러기라고 생각한 거지. 맞지? 아, 저 기러기는 뭐 전달하는 녀석이구나. 편지 전달하는 포스트맨 기러기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려 할 때 한 글자 쓰고 눈물 띡, 두 글자 쓰고 한숨 띡. 그래서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모두 수묵이 되고 언어가 도착이로구나. 그냥 편지가 개판됐다는 얘기겠지. 어쨌거나 편지를 적어 손에 들어 먼 산을 바라보니 기러기는 벌써 갔지? 창망은 구름밖에 별과 달만 밝았구나. 그래 희망 후 기가 막혀 울어무른다까지가 끝이네. 됐습니까? 자, 아버지께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결국 전달하지 못하고 허망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런 심황후의 처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기억 미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년, 디귿년 보지 말고 일단 선인들이 남경에 갈 때 지나가는 공간적 배경으로 뭘 끄겠노? 아마 인담색이 그쵸? 용왕의 징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꽃 같네요. 그죠? 어째 이런 거 있습니다. 인당수에 뜬 꽃이 재물보다 가치 있다고 여긴 뱃사람은 지는 배분 안 하고 진 욕을 가졌죠?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죠? 선자가 심청을 황후로 봉한 후 만민들 일삼는 태평성대 노래가 있었네요. 했고요. 옥난간에 비껴서 있는 심황후가 헤어진 부친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인데 뭐는 아니다 분명히 전달은 아니지. 부친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 아마 이건 미음은 아마 기러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달은 못했죠. 2번 문제 일일이 찾아야 되네 이거. 자, 장면의 극대화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과 대꾸, 비교와 대조, 열거도 있었죠. 그래서 생동감을 부여하여 음악성을 드러내고요. 몰입도를 높이고요. 언몰이 장단이나 중중몰이 장단은 비교적 빠른 장단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월적 세기가 등장하는 대목에는 언몰이 장단, 아까 처음에 선관, 선녀들 할 때 언몰이 장단 나왔다는 그 설명 나오죠. 하면서 일일이 확인해 보세요. A하고 B. 자, A, B 쪽은 아까 선관, 선녀 나오는 장면이었지. 선관, 선녀 나오고, 자, A가 선관, 선녀 나오는 장면 묘사예요. 선생님 기억입니다. B가 이제 음식 얘기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B가 아니네요. 음식이 아니고 B는 장단하는 그 경우죠. 맞죠? 악곡 얘기고요. C가 화초 얘기네요. 이해됐죠? 어느 장면인가? 자, A, B는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는 서술어다. 성관선녀가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 자, A 쪽에 아까 편집자 논평, A, B 쪽에 한번 볼까? 편집자 논평 있는가? 제가 아까 놓쳤나요? 그렇네요. 이런 거. 이상하다. 맞죠? 별유천지 세계로다.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작가가 개입한 거죠? 이것도 두 개가 다 논평이네. 따라서 2번의 선지 2번 마무리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그래서 2번 또 마무리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맞지? C 봅니다. C 쪽은 뭐로 마무리했나 아까? 나비하고 새 짐승들이 운다 이랬잖아. 울어논다 했는데 C는 해당 공간에 들어간 인물은 누굽니까? 황제잖아. 황제의 심리나 정서는 서술하지 않았네요. 2번 답이네요. 그죠? 나머지 선택지 그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갑니다. A에서 편지니까 마지막 장면 건데요.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서사적 기능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겪는 외적 갈등 해소됐습니까? X. 작품의 주제 뭐? 효하고 연결시켰네요. 나머지 선지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요. 4번 갑시다. 소설 속 서사는 인과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개연성을 지닌다. 아,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은 있음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 속 그럴싸다,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인데 흔히 고전 소설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천명이라는 소위 운명론이제 심청가에서는 어떻게 개연성을 드러내는가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명은 그런 이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있다. 용궁이란 것은 초월적 세계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는 장치다. 용왕님의 진경이다. 왜 답 4번일까요? 여기까지 오제. 이후 꽃 한 송이를 건지는 행동으로 이어져. 맞습니까? 그냥 지문 내용하고 다르죠. 선인들은 심청이를 못 만납니다. 그죠? 맞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